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여기 이슈 강원 정호성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일찌감치 실무 경험을 쌓고 여기에 다각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텐데요.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일기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돼서 올해 첫 신입생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에선 일기 협약형 특성화고 본격 운영과 더불어서 강원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세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재철 장학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하수희 협약형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스타트업 준독의 이준환 대표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 각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장학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 수요와 우리 학생, 학부모 선호도에 맞춰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특성화고 직업계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희 부장님. 네, 저는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협약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하수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4년 차 농업교사로 식물자원 조경 교과를 맡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환 대표님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반려동물 분야 사업 중에서요. 이제 반려동물 훈련소나 반려동물 카페 그리고 지자체 사업 등 유기견 구조 입양 등 반려동물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1기 협약형 특성화고인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관심과 화제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협약형 특성화고를 비롯하여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직업계고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 현장 전문가가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이용해서 춘천에 좀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싶다. 네,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의 각과 소교와 함께 학생들의 인터뷰 또 이주호 장관의 방문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이 협약형 특성화고는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장학사님, 협약형 특성화고란 어떤 건가요? 네, 용어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협약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협약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모두 연계해서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업무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이거를 이제 협약형 특성화고의 이제 시작점이라 보고요. 네. 참고로 강원생명과학고는 교육부 지정 관광농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 특성화고의 정부의 지원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후에 정주 여건까지 강화하는 네. 그런 특성화고의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 부장님, 이주호 장관이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네.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까? 네.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제 학교에 방문하시는 것은 저희 학교의 입장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큰 네. 의미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부터 이제 교육 활동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교직원분들과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실 순회를 하시면서 공개 수업 활동을 통해서 수업 활동들을 조금 다 이렇게 한 번씩 보셨고요. 네. 또 간담회까지 이어졌는데 간담회에서는 특히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춘천부시장님, 그리고 협약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심지어 그 이번에 1학년이 이제 협약형 특성화고 1기 신입생입니다. 신입생과 이제 학부모님까지 같이 있던 자리였다 보니까 되게 뜻깊고 되게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대표님도 현장에 함께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 반려동물 종사하는 대표다 보니까 네.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나 도지사님, 뭐 교육감님, 춘천부시장님 내빈들이 이제 실습 장소를 돌 때가 있었습니다. 예. 순방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려동물 케어과 실습을 할 때 거기 케어견, 헬퍼견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점프를 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다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편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 강원생명과학고가 네, 잘 될 수 있게 도움 주시는 분들도 동물을 사랑하는구나. 네. 네, 이게 저는 좀 기분이 그랬군요. 좋았습니다. 그 기업 대표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또 기대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큽니다. 제가 그 반려견이라는 공부를 시작했던 시기가 지금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협약형 1기 학생들의 나이대와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배울 지식을 얻으려도 좀 얻으려고 해도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는데 힘든 시기였겠죠. 네,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지금부터 배워서 만약 저희와 같이 사회로 나왔을 때 어떤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들에게 또 이 대표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생과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재의 이탈을 막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강원생명과학고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학사님, 경쟁률이 상당히 대단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3대 1이 넘었어요. 네. 정말 치열했습니다. 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학교에 당당하게 네. 선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10개 학교의 특징이 다 각자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생명과학고만의 특색과 경쟁력은 어떤 네. 걸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사회자님께서는 전라북도 임실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임실하면 치즈죠. 네, 맞습니다. 그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면 한국치즈과학고라고 있습니다. 치즈과학고. 네, 거기가 선정이 됐고요. 우리 춘천역에서 ITX 기차를 타면 종착역이 용산입니다. 용산이죠. 네, 용산에 가면 용산 철도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철도고등학교. 거기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춘천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 명품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춘천시에 재작년 동안 방문한 관광객 숫자를 좀 살펴보면 2023년도에 753만 명이 다녀갔고요. 네. 2024년도 작년이죠. 88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금년도에 1,000만 명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가 이제 관광 분야로 이제 저희가 전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생활 소득이 올라가면서 단순한 관광이 아닌 힐링과 웰빙 그리고 네. 지역의 먹거리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산업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이러한 배경으로 강원생명과학고가 웰리스 관광농업이라는 분야로 네.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 부장님,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관광 농업 분야로 선정이 됐어요. 학교별 이 특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강원생명과학고의 학과별 특징
비전이 주된 선정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점들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 네. 또 질문을 드리자면 춘천하면 또 뭐가 떠오르실까요? 당연히 막국수와 닭갈비 아닙니까? 네, 춘천하면 이제 막국수, 닭갈비. 저는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장 학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광 말고도 저희 학교는 이미 4개 학과가 농업으로 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묶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관광 농업 분야가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동시에 또 국정 과제 중에 K 웰니스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웰니스 관광 산업이라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 이제 특성화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네. 좀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지 않았나 그래서 교육부에 최종 선정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지역의 네. 정책적 특성과 함께 네. 국가적 사업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네, 공부 많이 공모했군요. 네. 그 결과 선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도 또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특성하고 지도는 언제부터 하셨고 네. 해당 업무를 맡게 된 또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올해 이제 벌써 14년 차가 되었고요. 14년 차. 네, 사실 저는 경남에서 10년 근무하다가 네. 그 시도 간 교류가 생겨서 이제 토양고 일대 이제 2022년부터 지금 현재 강원생명과학고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소양고 때의 경험과 현재 강원생명과학고까지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협약형 특성화고 그 공모 사업 그 관련해서 공문이 왔을 때 네. 뭔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장실에 당시에 찾아갔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큰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치유형 관광농업에 집중한 건 언제부터 어떤 배경으로 필요성이 논의가 된 걸까요? 네. 그 실제로 관광 농업이라는 분야는 그 농촌 관광, 뭐 농업 관광 좀 다양한 그 명칭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미 관광 농업 활동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스마트팜 농가에 가보시면 뭐 딸기 수확 체험이라든지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미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님 대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또 그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뭐 수확뿐만 아니라 뭐 판매, 뭐 상품 제작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관광 농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특성화 교육을 해서 이제 취업도 하고 진학을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형 특성화고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경쟁률도 치열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려움도 있었겠고 그만큼 또 선정된 후에 감회도 남달랐겠어요. 네, 사실 정말 많은 힘이 들었고요. 네. 오늘에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일반 교사는 이렇게 높으신 분들, 소위 좀 저희보다 상위 기관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 협약 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도교육청, 뭐 춘천시청, 강원대학교, 그리고 레고랜드 코리아, 남이섬 이런 주요 기관, 뭐 명소랑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마주할 시간이 좀 많지 않았으니까 어떤 말을 해야 마음을 열 줄도 잘 몰랐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떨렸습니다. 버벅인 적도 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좀 이렇게 보이지 못한 순간이 와서 협약이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감도 좀 느끼고 막 많이 힘든 적도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학생들도 보고 또 저희 그 동료 부원들 얼굴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를 악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더니 이렇게 됐네요. 네. 네네. 처음 가는 길이었던 것만큼 고민의 시간이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네. 말씀과 표정에서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게 공모 사업이 생각보다 길진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신 장 학사님과 대표님이 아니셨으면 저희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네. 오늘 세 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시청자들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장하사님, 네네. 이 협약형 특성화고는 학교와 지자체, 네, 기업, 또 교육청 등이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각자 역할이 또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담이 돼 있죠. 네, 네. 공모와 선정에 있어서 교육청과의 소통 과정이 정말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교육청의 역할은 뭐로 보면 될까요? 일단 교육청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 네,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학교와 기업체, 학교와 지자체, 학교와 지역 대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 예산 되겠 중요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특정한 특수 분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잘 이끌어 주실 교장 선생님과 네. 훌륭한 교직원들을 또 잘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소양고등학교에서 2023년에 교명이 변경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학과가 신설이 됐고 네, 또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시대에 발맞추고 또 지역 사회 내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실 불과 3년 전만 해도 2022년만 해도 신입생 충원율이 네. 절반을 넘지 못하는 57% 정도, 네. 절반 조금 넘는 57% 정도의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없던 학교가 이 소양고였거든요. 네. 그런데 신경호 교육감 공약에 맞춰가지고 반려동물과를 강원도 최초로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나머지 모든 과 4개 과 전체를 우리 학생들 선호도에 맞춰서 재구조화를 했고요. 네. 동시에 교명도 소양고에서 강원생명과학고로 바꾸어 줬더니 첫 번째 2023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때 네. 학생들 경쟁률이 130%를 넘어섰습니다. 130%. 네, 네. 1.3대 1 정도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는 또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이 되면서 더 날개를 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경쟁률이 180%, 그러니까 1.8대 1 이제 넘어가는 수치까지 나왔고 네.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2대 1 경쟁률도 네.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2대 1이 넘겠는데요. 네. 과감한 학과 개편 또 교명 변경이 주요했고 네, 네. 이런 노력들이 또 일기 협약형 특성하고 선정이라는 결과를 내기에 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네. 향후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전국에서 입학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제 증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생이 한 204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절반 100명 정도를 저희가 타시도 학생들을 좀 유치를 해서 좀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을 주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기숙사 증축비 142억이라는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최신 기숙사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또 2인 1실을 또 원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2인 1실로 이제 구축을 해서 타시도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 실습실 환경 개선하고 기업체와의 원활한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향후 5년 동안 최대 45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2억의 예산을 그리고 지자체 우리 춘천시청에서도 네. 매년 1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네.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네. 더 좋은 시설 개선을 해서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네. 말씀대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잘 만들어 주시고요. 하 부장님은 말씀대로 소양고 시절부터 근무를 해오고 계시잖아요. 학생은 또 학생 나름대로 요즘 변화를 많이 체감할 것 같고 교사로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요즘 직접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얘기 꺼낼 때마다 그 네. 2022년도에 소양고 제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나눈 대화입니다. 네. 이제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저를 보러 왔는데 선생님 학교가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가 어떻게 변한 것 같냐 그랬더니 뭔가 전체적으로 애들이 밝고 네. 인사도 잘하고 좀 이렇게 활기차 보여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질투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너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발전하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은 그 뒷면에 그 교직원분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빛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이제 홍보를 저희가 나가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묘한 그 약간 저에게 죄송한 눈빛을 보내세요. 네. 그러니까 보낼 학생들이 없다는 눈빛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안녕하세요, 뭐 강원생명과학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셨냐고 조금 더 밝게 맞아주시고 또 이번에 좀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있는데 뭐 공무원을 하고 싶다든지 그래서 네. 잘 부탁드린다 이제 그런 말을 받으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학교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그렇군요. 네. 부장님 말이요, 정말 학교가 상당히 네. 많이 변했다는 거 네네. 느껴지네요. 네. 강원 생명과학고에 강원도 최초의 반려동물 케어과가 신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님, 네. 그 반려동물 케어과와 협력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실무 교육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네. 과연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과 과정 또 실무 수업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되고 나서 올해 어떤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반려동물 케어과라는 것은 그 이제 실무를 배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헬퍼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헬퍼견이요? 네, 그렇게 학생들과 같이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 개들은 총 4마리가 존재를 하고요. 근데 2마리 같은 경우는 성견입니다. 그래서 벌써 교육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개들이 존재하고요. 네. 2마리 같은 경우는 자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견에 대해 배운 교육들을 자견들과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새벽까지도 저희 쪽으로 오셔서 다른 곳에 뭐 대회를 나가시거나 이런 걸 진짜 직접 저희 교사님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훈련사들 나가는 선생님들 말고요. 교사분들도 직접 오셔서 네, 실무를 배우시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실무 담당자는 국가 자격증인 애견 훈련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하운드나 뭐 세계대회 같은 데서 수상자가 지금 실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생명과학고의 수업은 네, 좀 퀄리티가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행동 교육 교정에 대한 거나 미용 등에 대해서 먼저 이론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과 후 주말이나 각종 실습 체험, 대회 연습 등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독스포츠, 어질리티라고 장애물 통과하는 것과 프리스비, 원반 네, 이런 걸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복종 교육 등을 배울 거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복종 및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시험 도식에 대해서 그 위주로 실무에 나갔을 때 정말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회에도 같이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네. 학생들의 의욕이 지금 대단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특성화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그 기업에는 어떤 이득이 되고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쪽 분야의 일은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아. 네, 실제로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의 선생님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이나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배운 학생들이 만약에 나중에 네, 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정말 저희 회사에서도 손뻗고 스카우트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시키시면서 눈여겨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네요. 많습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이 지역 창업과 정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협약형 특성화고의 주요 목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님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춘천 출신으로 17세부터 반려동물 관련 실무를 경험했고 지금은 또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표님이 진로를 결정하고 창업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뭐 교육을 배웠지만 네. 대학교도 조금 시설이나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남양주에 있는 이 친구들 협약형 1기 17살 때 남양주에 있는 반려견 훈련소로 네, 지금은 없어진 무궁화호를 타고 네, 훈련을 배우러 다녔었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남양주까지.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네. 대단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학생들에겐
더 와닿는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 제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네. 지금은 시대가 변하였지만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최저임금 제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했을 때 가장 필요한 교육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배우고 그리고 교육 자료도 배워서 네,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일기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하면서 밝힌 운영 목적,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해서 정주하는 인재 양성입니다. 장하사님께서는 이 지역 소멸과 청년 정주 여건 현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교육적 차원에서 뭐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 네. 어떤 게 있을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지역에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떠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체를 발굴을 하고 이런 기업체와 적극적인 업무 협약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춘천의 대표 관광지가 남이섬이거든요. 네. 남이섬의 작년 한 해 관광객 수가 188만 명인데 이게 춘천시 전체 21%에 해당되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직원 수도 200명 가까이 되고요. 이런 회사에 우리가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생명과학고 학생들을 못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이제 구축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춘천은 대표적인 청년 창업의 그 성지 같은 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우리 옆에 또 준독 대표님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롤 모델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창업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강원생명과학고에 있는 모든 학과들은 창업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반려동물과도 그렇고 스마트팜과 카페 디저트과 플라워 가드닝과까지 네. 창업하기 매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창업하기 학과 이름도 뭐 직관적이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 부장님, 이 특성화고 교육이 정주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취업과 연계한다거나 졸업생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감소가 심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려는 각 지역마다 이제 지역 정주 정책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춘천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학교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부터 저는 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이 춘천에 살고 싶어 합니다. 네. 우수 기업과 우수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근데 우리 학교가 이번에 협약형 특성화고가 됐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각 협약 기관, 특히 이제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각 기업에서 어떤 이제 업무들을 이제 하는지를 좀 학생들한테 경험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춘천에 정주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 중에 강원대학교랑 레고랜드 코리아에 입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학교에 와서 이제 후배들 격려해주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선후배 네트워크도 좀 끈끈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춘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의 말씀대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노하우나 경험, 이게 상당히 재학생들에게는 좋게 네. 작용을 하겠네요.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성과 목표가 일기 입학생의 지역 내 취업률 60%, 그리고 정주율은 70%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일지 모르겠는데
일각의 우려는 학생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이제 춘천에 정주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네. 사실상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학부모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졸업한 학생들 수가 이제 50명이었는데 네. 그중 13명이 이제 취업으로 나갔고 이제 대학 진학 학생까지 합하면은 이제 지역 정주율이 이제 60% 정도가 되니까 다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지역 우수한 기업과 또 강원대학교의 세 개 대학에서 그 운영하는 교육과정들을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면 지역 이탈보다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려는 현상을 조금 막고 이 춘천 지역에서 뭔가 정주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기업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술 교육이 빠르게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학교 입장에서 기술 교육을 이제 탄탄하게 구조화를 한다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춘천에서 학창 시절 보내셨고요. 네. 또 실무 경험을 쌓아서 춘천에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온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장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춘천은 그 청년들에 대한 창업 도약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이 1,500만 인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행사나 이런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춘천에 있는 저희 춘도 사업체는 그곳에 계속 이렇게 입찰도 하고 아니면 계약도 해서 같이 재밌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는 이제 반려동물 문화 축제도 더욱 크고 유기견 퍼레이드,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춘천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더 큰 에너지를 얻고 있고 그 강원생명과학고 학생들이랑은 작년도에도 이 협약형 1기 전에 그런 동아리로 운영됐던 반려동물 케어과에 대한 학생들도 같이 반려동물 문화 축제에도 참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춘천이 뭐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니까 맞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창업하기엔 상당히 좋은 도시네요. 아주 유리합니다. 네. 청년층의 지역 정주 인식은 어떤지 궁금한데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 고려하시고 또 대표로서 필요성을 느끼시겠죠?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랑 오래된 직원분들은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경상도에서도 오셨었습니다. 근데 같이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가족들의 상황이나 이제 결혼에 대한 상황이 걸리고는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강원생명과학고 학생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양성이 된다면은 거기다 같은 지역군이라고 하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지역에 창업하신 대표와 함께 일한다는 것 상당히 또 자긍심을 느끼고 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내가 이제 나중에 창업해서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겠네요. 그런데 강원생명과학고가 신입생이 68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네네. 보다 많은 학생을 유치해서 보다 많은 인재를 네.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역에서 더 사랑을 받으려면 소수정의 기술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브랜드 정책에도 부합하고요. 금년도 강원생명과학고 입학 경쟁률이 2대1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입학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강원생명과학고가 직업계고 이미지 개선에 또 선구자적인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또 지속적으로 좀 저희는 유지를 시켜주고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무분별한 외연 확장보다는 지금 잘 입학한 학생들을 잘 키워서 지역에 정주시키는 내실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네. 인원 증원 생각이 어때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부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 네.
타 지역은 정말 한 명 한 명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지역도 계세요. 네. 저희도 춘천도 사실 인구 감소를 이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부터 이 68명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가 이제 협약기관이랑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잘 이거를 구조화한다면 학생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 정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해서 이 68명도 참 소중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정예 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하부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스마트팜을 제가 맡았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팜도 오늘 제가 배운 것과 내일 배우는 게 정말 다를 정도로 기술 그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근데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뭐 푸드테크, 치유농업 이런 분야들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직원들의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선생님들의 편을 조금만 들자면 정말 많이 지치십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교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느냐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만약에 그 교직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건강하면 건강한 에너지 아니면 뭐 또 좋은 에너지면 좋은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 분들부터가 좀 건강하고 좋은 이제 교육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네. 해서 또 그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전달돼서 좀 바른 학생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저의 소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취업 이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6명은 취업 1년 내 퇴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세 분 모두에게 여쭤보죠. 네. 진로 탐색 후에 사회 진출까지 교육 단계에서 네, 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진로와 진학 교육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면 하부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못 견딜까? 왜 이렇게 못 참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공유하는 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 하니까 잘 유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 네. 빠르게 변하는 거에 좀 많이 노출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다뤘는데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업에서 이런 것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혹은 선생님, 저는 이런 거를 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너무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이거를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너희가 나중에 기업에 가면 이런 일들을 할 거고 대학에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교육이 부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희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1학년 때는 이제 그 협약기관의 견학을 가서 이제 좀 보여줄 예정이고요. 네. 2학년 때는 이제 단기 체험이라고 해서 기업에 가서는 간단한 실습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간단히 교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수업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3학년 때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정말 사회생활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속 좀 이렇게 그런 현장에 노출되다 보면은 좀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의 현실적인 모습도 함께 네, 교육하는 게 상당히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진로와 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요. 일단 사회 진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 과정을 고등학생 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대학교 목표를 지났으면 이제 사회생활로 나와야 되니 현실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들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 생활할 때 실질적인 모습들. 맞습니다. 네, 역시 창업과의 대표다운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사님, 협약형 특성화고는 학교 교육청은 물론 지역 기업과 또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이 협력하거나 연계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특히 춘천시청에서 네.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 전에 이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요리사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우승자가 이제 나폴리 마피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탈리아 알마 요리학교 출신이시거든요. 네. 이탈리아 알마 요리학교와 춘천시청과 우리 강원생명과학고가 협약을 맺고 네. 우리 학생들 한 1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빠르면 올 여름방학에 2주 동안 직접 현지에 가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네, 네. 이것이 지역에 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여론 언론까지도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뭐 경험과 목표 의식을 높이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강원도교육청은 일기 협약형 특성화고 이외에 또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미래 역량 강화 사업을 네. 추진하고 있고요. 네, 네. 강원도형 특성화고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네. 도내 특성화고의 전반적인 운영과 실적은 현재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에 15개 학교 23개 학과를 저희가 재구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단순히 문의만 학과 개편이 아니라 신산업, 신기술에 맞추고 지역의 학생, 학부모의 수요까지 다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편한 학과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거의 100% 가깝게 네. 다 나오고 있고요. 이런 노력으로 2022년까지 원래 신입생 충원율이 70%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3년부터 급반등을 해서 84%까지 올라갔고요. 최근 2년 동안은 86%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년 안에 9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업계고는 인기가 없다. 이런 편견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히 잊혀지겠네요. 그런 생각도.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 네. 그러면은 앞으로 2기 협약형 특성하고 도전도 강원도에서 꾸준히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원주의 이제 원주 금융회계고, 강릉의 강릉중앙고등학교 네. 이런 학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이스토고라는 또 정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화천정보산업고가 디지털 마이스토고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뭐 관심이 있었거나 또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특성화고에 지원하고 싶은 학부모 학생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원교육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033-1396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으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입학 상담해 드릴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매년 5월부터 가을까지 춘천, 원주, 강릉 세 권역을 돌아다니면서 네. 저희가 현장에서 중학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네. 직업계고 설명회를 또 자세히 하기 때문에 생생한 또 현장 의견 또 들으실 수 있고요. 강원 직업계고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 저희 직업계고 입학 안내 포털 사이트가 또 나옵니다. 네.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음. 그것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교육 콜센터 전화번호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033 네, 네. 1396. 네,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갈 겁니다. 하 부장님, 네. 협약형 특성화고는 취업 위주의 교육이라는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취업과 대학 진학의 균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협약형 특성화고와 또 대학 간에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협약 기관 중에 이제 강원대학교 외 3개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강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국폴리텍 3대학 그리고 그 성국대학교가 협약을 네. 맺었습니다. 이 교육대학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저희 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에 이어서 심화 고등교육을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교수님들께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네. 해보자고 뜻을 주신 바 있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학습 병행 제도나 뭐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이미 대학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협약형 특성화고의 이제 중점은 이거
그거를 기존에 다 잘 되어 있으니 잘 연결을 해보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요새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그 과정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각 대학에서 검토 중에 있으셔서 그것도 협의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잘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학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네요. 네. 특성화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까요? 바람직한 특성화고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면서 이루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네. 사실 저는 그 14년 차 동안 이제 농업계 고등학교에만 있었잖아요. 네. 저의 모든 교직 경험은 농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음.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학교에 경험을 했지만 제 꿈은 그 오고 싶은 농고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오고 싶은 농고. 오고 싶은 농고. 이게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농업 계열 이 산업체가 사실 그렇게 탄탄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미달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학부모님도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협약형 특성화고로 되면서 인기 학교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안정화하면서 정말 누구나 오고 싶은 농업계 고등학교로 만드는 게 이제 제 꿈인데요. 네. 이제 저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저희 교직원분들이 지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저의 소망입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장학사님, 또 기업 대표님들께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이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의 꿈을 이룬 위한 그 첫발은 뗐으니까 네.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은 특성화고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있으신지 또 기여하고 싶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발을 뗀 만큼 네. 학생들이 보다 넓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으로 많은 교육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반려동물 전문가에서도 수많은 유명한 해외 독스포츠 대회들도 있고요. 해외 유명 교육 자료로부터 국내 수많은 대회 및 국가 자격증까지 우리 학생들이 실전으로 나갔을 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스펙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만날 후배분들을 위하여 반려동물 전문가 기업으로서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의 이 말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든든하게 생각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분씩 들어보죠. 먼저 네. 장학사님. 네. 최근 강원 직업계고는 타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고 협약형 특성화고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오늘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좀 보고 계시다면 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 취업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하 부장님. 네, 저는 우리 협약형 특성화고 1기 신입생부터 2, 3학년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얘들아, 하수희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들의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우리 학교에서 너희들의 재능을 꼭 찾아서 졸업해서 멋진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보자. 믿음직한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대학교에도 훈련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강원생명과학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강원도 최초의 반려동물 학과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설 면에서 뛰어나거든요. 네. 그 강아지들 케어하는 시설, 선생님들도 뛰어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 이제 기숙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분들에서 이 전문성을 정말 뛰어나게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와 나중에 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 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어도 많은 문의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유익하고 즐거운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광호는 일기 협약형 특성화고와 강원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 깊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재철 장학사님, 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하수희 협약형 부장님, 반려동물 스타트업 준독의 이준원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한 인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밑거름이죠. 교육이 미래다. 즉 지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면서 상업과 취업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위기는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광은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